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야구 전반에 대한 그런 베이스볼 IQ가 그 좀 떨어집니다. 사실 롯데 선수들이 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롯데 선수들이 두뇌가 나쁜 것도 아닌데 네. 롯데만 들어오면 그 시야 자체가 좀 좁아지는 느낌이에요. 타 팀에 있다가 타 팀에 롯데에 비해서도 오면 뭔가가 야구 좀, 시야가 떨어진다. 뭐 아니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 그래서 선수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네네. 보면은 그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 그 베이스 러닝하는 거 보면은 네. 정말 얄밉게 잘하거든요. 허점을 찔러가지고 한 번에 두 베이스씩 하고 네. 그리고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주 얕은 플라이에서 센터필더 김민석이 거의 유격수 뒤까지 와가지고 LG전에서 그 장면. 그랬나요? 네. 잡아가지고 그거 제가 던져도 포수까지 던집니다. 자, 야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열혈 팬에서 구단 단장으로 전격 발탁돼 한국 시리즈 우승 신화를 일궈냈던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송정규 전 단장과 함께합니다. 야구 직설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격주로 야구계 이슈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소식들 함께 짚어보죠.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5달 만에 다시 자리해 보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롯데자이언츠 동계 훈련하는 것도 유심히 관찰했고요. 네. 또 다른 구단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도 세밀하게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총선이라는 국가적인 또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괜히 바빴습니다. 바쁜 5개월을 보내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롯데 경기를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8연패에 이은 3연승 그나마 부진을 조금씩 털어내는 분위기인데 꼴찌를 탈출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뭐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예.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 예. 희망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올해 순위까지 함께 좀 평가해 주시죠. 우선 이제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도 최근에 뭐 8연패 하니까 이제 뭐 2군에 보내고 김용희 감독하고 바꿔야겠다.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잠시. 그래요? 호사가들 입에서 뭐 구단 프런트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돌았는지는 모르죠. 그건 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작년보다 못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김 감독에 대한 기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하고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네. 롯데 부진은 제가 판단해 볼 때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 대진표가 불리했어요. 우리 대진표가? 롯데가. 예. 왜냐하면 2024년도 3, 4월 현재까지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상당히 그 호조를 보이고 있는 SSG, 기아, NC, 삼성 등과 시합을 가졌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팀이 이렇게 좀 하얀 곡선에 들어갔을 때 만나면은 롯데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팀이 약하더라도 이기거나 비길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뭐 키움 같은 팀들 최하위로 봤는데 속된 말로 방방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만나다 보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5번이나 1점 차 분패를 했거든요. 특히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가 좀 쉽게 봤던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3연패를 했고 삼성은 여기서 완전히 살아났죠. 이때부터요. 맞아요. 또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키움전. 키움도 뭐 이정우 미국 가는 바람에 또 안우진 선수 군대 가는 바람에 상무 가는 바람에 사실은 선수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최조한이 끌어오고 이럭저럭 뭐 이주영으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상당히 지금 잘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연패한 것이 큰 그 밑바닥을 헤매는 원인이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이 그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뭐죠? 23년도와 비교하여 네. 우리는 뭐 김태형 감독이 왔으니까 모든 게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가만히 냉정하게 보세요. 안치홍 선수가 하나로 갔지 않습니까? 또 안권수가 작년 3, 4, 5, 6월 15일 부상당하기 전까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안권수가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가 윤동희도 더 잘하게 했고 김민석이도 더 잘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치홍 빠져, 안권수 빠져, 거기다가 김민석이 빠져. 네. 뭐 내전 복사근 맞아요. 부상으로요. 거기다가 한동희 빠져. 그러니까 안권수 센터필더, 그다음에 뭐 안치홍 세컨드 베이스맨, 한동희 서드 베이스맨.
그러니까 2루 3루수 센터 김민석이도 뭐 좌익수 센터도 봤다가 레프트도 중견수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센터 라인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 애들이 전부 빠져버리니까 1군 추축 선수들이 부재로 공수에서 구멍이 많이 생겼죠. 안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구멍이 많이 생겼고요. 또 2루, 3루, 이 센터 등 이 그 치열한 경쟁이 좀 있어야 더 열심히 잘할 건데 이 경쟁감이 떨어지니까 뭔가 좀 김 빠진 그런 느낌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다른 팀들 기아나 뭐 몇몇 팀들을 보면 23년도에 자기 팀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여 24년도를 맞이하였으나 롯데는 감독인 김태형을 영입을 제외하고는 별로 플러스 요인이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가 더 많다 보십니까? 마이너스 훨씬 많죠. 그리고 뭐 최양이다 누구다 뭐 해가지고 그 다른 팀의 소위 후보들 네. 2군 정도 2군은 아니지만 1군에서 이제 대수비 요원 같은 비슷한 선수들을 몇 명 데리고 왔는데 네. 이런 거 갖고는 충분히 보완을 못했죠. 다행히 뒤늦게 그 손호영이를 이강훈이하고 이제 LG하고 트레이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손호영이가 와서 의외로 실력 이상을 또 발휘해가지고 롯데에서는 지금 보배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저런 이유로 팀이 연패에 빠지다 보니 김태형 감독도 사실 어디부터 손봐야 할지 당황스러웠죠. 자기는 최소한도 김민석 한동희는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김민석 한동희까지 빠져버리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았나. 그래서 초반에 좀 흔들렸고 이범호, 이승용 초보 감독들도 보기보다는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무리가 없었어요. 저는 이승용 감독하고 SSG에 네. 또 이범호 기아 감독이 처음이라서 조금 에러가 나올 거다 봤는데 용병술이 아주 노련하더라. 물론 이승용 감독은 KT에서 단장을 우승 단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야구를 보는 시야가 넓고 선수들의 용인술이 참 뛰어나더라고요. 또 이범호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높이 안 보던 그 홍원기 키움 감독 이분도 대단한 감독이에요. 그 맨발을 갖고서 그렇게까지 중위권 이상으로 올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뭐 내노라 하는 해설가 이런 기자들이 평한 금년도 5강에 들어갈 팀으로 NC를 넣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강인권 감독은 작년에도 3위까지 올라갔고 금년에도 지금 1, 2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상위권에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용병술이 생각보다 뛰어나서 김태형 감독의 뛰어난 용병술이 빛을 좀 발했다. 예, 또 차별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셋째 이제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등이 1군에 남아 있으면서 해야 할 때 하지를 못하고 하지 못하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는 유강남이 뭐 80억 받아가지고 저 뭐 나올 때마다 병살타 치고 일할 때밖에 못 치는데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손성빈이도 있을 거고 정보근이도 있고 또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도 내 연봉은 뭐 3천만 원인데 당신보다 훨씬 낫다는 이런 기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태형 감독이 지난번에 말루에서 유강남 선수가 쓰리볼에서 기다리지 않고 네. 바로 쳐가지고 유격수 직선타가 돼서 더블 플레이로 끝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키움전이었죠. 예, 예. 네. 그래서 6회 1사 만루에서 병사를 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돼서 2군으로 보낸 건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 예,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타선이 우선 부진했고 마무리 김원중 투수가 너무 좀 들쑥날쑥했고요. 세이브 투수로서. 예, 세이브 투수 안정감이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뭐 필승 구원조라고 불리던 구승민 투수가 네. 워낙 난조를 보여가지고 10점대 이상의 방어율로 지켜주지를 못했으니까 팀이 잘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다섯째는 이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야구 전반에 대한 그런 베이스볼 IQ가 좀 떨어집니다. 사실 롯데 선수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롯데 선수들이 두뇌가 나쁜 것도 아닌데 네. 롯데만 들어오면 시야 자체가 좀 좁아지는 느낌이에요.
타 팀에 있다가 타 팀에 롯데에 비해서도 오면 뭔가가 야구 좀 시야가 떨어진다. 뭐 아니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 그래서 선수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네네. 보면은 그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 그 베이스 러닝하는 거 보면은 네. 정말 얄밉게 잘하거든요. 허점을 찔러가지고 한 번에 두 베이스씩 가고 네. 그리고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주 얕은 플라이에서 센터필더 김민석이 거의 유격수 뒤까지 와가지고 LG전에서 그 장면. 그랬나요? 네. 잡아가지고 그거 제가 던져도 포수까지 던집니다. 그 소위 야구 선수가 한 70m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던져야 되거든요. 던지죠. 그런데 그걸 그거를 중계 플레이로 이어갔잖아요. 박승욱에게 던졌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네. 박혜민이가 그렇게 들어갈 줄 이제 보통 그 정도 플라이면은 안 안 들어갑니다. 들어와요. 네, 안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안심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네. 유격수에게 던질 수가 있었다고 보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못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민석이가 옛날부터 내야수로 했잖아요. 원래 쇼스탑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뭐 소녀 어깨다 뭐다 하면서 이제 약하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못 던진 건지 아니면 박혜민이가 뛰어들어가는 거를 순간 놓쳤는지.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그때. 이런 게 이 시야가 좁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상정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이는 상대가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때 일단 홈으로 던졌어야죠. 홈송구로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일단 박승호에 갔다가 가면은 늦어요. 늦다는 거를 그걸 간파 못하는 게 야구 IQ가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당황했다든지. 작년에 가장 롯데의 유망주로 뽑은 선수가 네. 김민석 선수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좀 타격은 평가가- 좋은데 네. 타격은 IQ 올해 그 뭐 순간 실수였죠. 그렇죠. 그냥. 네. 그렇게 봐야지 또 너무 이 김민석 선수의 그 퀄리티 자체를 너무 떨어뜨리면은 그거는 이제 김민석에 대한 결례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에는 네. 이제 이거는 또 우리가 이제 단장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할 게 있는데 단장이요. 예. 박준혁 단장이 이제 준비 기간도 물론 부족했죠. 네. 작년에 했으니까. 근데 명장 김태형이 영입이 되었으니까 감독만 잘 서포트 해주면 될 거라는 혹시 그런 안이한 착각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김태형이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서포트만 하겠다는 그것만 생각.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넘어서서 네. 팀에서 빠져나간 공백 아까 말씀드렸던 안치홍, 안권수 그리고 6월에 상무로 입대하는 한동희 또 이런 선수들에 대한 보완이 또 없었다는 거 너무 아니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열심히 그 자이언츠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다른 팀들에 비하여 좀 어떻게 하면 더 우위에 쓸 수 있는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 답보하다 보니까 팀 전력을 가져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단장은 감독보다 시야가 넓고 멀리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경륜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간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네. 작년에 제가 금년에 우리 김원중 선수 또 구승민 투수 FA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좀 아껴야 한다 해서 그 안치홍이를 안 잡은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뭘 했습니까? 안치홍을 잡자. 그렇죠. 잡자 했죠. 내년은 내년이고 그렇지. 올해 안치홍을 잡고 올해 우승을 한번 노려보자 했거든요. 그렇지. 이게 적중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 지금 보세요.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구승민 선수를 굳이 잡을 이유도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와서 보면 지금 보면은 전미리가 훨씬 낫죠. 그리고 김원중 투수도 지금 같이 좀 이렇게 업스앤드 다운스가 너무 네. 강하면은 네. 좋은 투수지만은 이걸 좀 안정화시키지 않으면은 그렇게 뭐 슈퍼 A 클래스 파이어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좋아지기를 바라지만은 그래서 일단 할 걸 하셨는데 그렇게 외쳤지만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여섯째는 이제 김 감독의 그 선수 파악이 아직까지 100% 안 된 점. 네트 뒤에서 해설하면서 본 거하고 네. 막상 들어와서 본 거랑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또 선수들도
감독이 새로 왔고 명장이라고 하니까 좀 오버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좀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그 스탠스를 못 지키고 오버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의 퍼포먼스가 더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서 초창기에 서로 간에 이 합이 잘 안 맞았네요. 합을 이제 좀 맞추는 과정이다. 소위 서로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씩 이제 익숙해진다고 보죠. 네. 그래서 5월 달에 가면 좀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지금 약간은 보입니다만은 네. 몇 게임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위는 아니 잠깐만. 아직도 남았습니까? 예, 그래서 김 감독의 경우에는 뭐 눈에 띄게 못한 점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대치에 비해서 특별히 또 보여준 것이 많지도 않은 좀 뭐 보일 것도 없고 네. 선수단 자체가 워낙 처져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김 감독의 퍼포먼스 뛰어난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금년도 5강 등수 5강까지. 예, 대충 막 5강만 한번 짚어보죠. 글쎄 뭐 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기아는 부동의 팀이에요. 참 잘 뽑아왔더라고요. 특히 내일 같은 투수는 정말 에릭 페디에 못지않은 그런 좋은 선수고요. 전 선수가 지금 나성범이가 빠져 있고 뭐 황대인 빠져 있고 이래도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아, NC 두 팀은 뭐 거의 확고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삼성 라이온스. 삼성. 예, 삼성이 네. 이번에 신구 조화가 되면서 그 잠재력을 갖고 있고 작년까지 안 터지던 그 젊은 선수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계 투절이 워낙 형편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종렬 단장이 가서 그 김재윤이다 하고 몇몇 그 맞아요. 투수들을 데려왔죠. 뽑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세 팀에다가 네. 한 팀은 어디입니까? 한 팀은 오히려 SSG. SSG하고 오히려 키움을 더 보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조금 봐야겠어요. 롯데 그 순위에 대해서는 5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지금 3승 1무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올라온 건 아니고 올해 워낙 그 이 마이너스 요소가 많아가지고 네. 조금 더 두고 보고 그건 조금 이따가 그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순위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괜히 그뭐 5등한 데다가 못하면은 네.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뭐 여태까지 다 맞췄잖아요. 예. 최근에 있던 4년 통계를 맞추신 분이 단장님이기 때문에 예. 올해도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두산은 안 되겠더라고 금년에는. 이번에 그쵸. 또 좀 암흑에 어렵나요? 또 후유증까지 있어가지고 8명의 선수들이 피의자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쪽에 또 빠져야 되고 네. LG 한화. 도 처음에는 시합 전에는 좀 약간 기대했는데 네. 역시 그 어떤 패배 의식에 쩔은 그 분위기가 또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화도 뭐 한 6, 7위 그 아래에서 놀지 그 치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생각만치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질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현재로서 하는 거 보니까 예, 좀 더 봐야겠어요. 그 선수도요. 네. 네. 또 롯데 팬들 중에서 큰 이슈가 뭐 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유강남 선수의 이군 행위였습니다. 네, 네. 뭐 적절한 조치였을지 예. 이 연봉 합계 170억 원, 예. 노진혁, 예. 유강남, 한현희 네. 트레이드 이 3인방이 모두 부진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아 정말 그 노진혁 선수도 기대를 좀 크게 했는데 네. 부상이 있다는 건 뭐 익히 잘 알고 있지만은 롯데 와서 왜 그렇게 생각만치 잘하지 못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예, 그것도 의문이고. NC에서는 진짜 잘했잖아요. 잘했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NC가 이렇게 열심히 안 잡았는가 하는 걸 이해가 또 됩니까? 역설적으로 뭔가 왜냐하면 NC라는 팀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그 선수 출신 스카우트가 없는 팀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데이터에 의해서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성공하잖아요. 네. 특히 외국인 선수들 최고 아닙니까 NC가? 최고죠. 예, 그러니까 야구 선수 출신이 야구 선수를 잘 본다? 이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 있는데 그래서 노진혁 선수는 그렇고 좀 아쉽다. 예, 한현희 선수는 처음부터 회의적으로 본 팬들도 많았어요. 근데 조금 더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뭐 몸무게를 꼭 줄여야 더 잘 던질 수 있다는 것도 꼭 옳은 말은 아니겠죠. 그럼요. 투수 중에 예. 뭐 다 날씬한 선수만 있는 게 아닌데요. 통통한 선수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그 선수도 미스테리고요. 또 유강남 선수가 왜 그렇게 허덕이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연봉이 너무 높아서 버거워가지고 어떤 뭐 야구 선수들이 잘 쓰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건지 본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번에 2군에 보낸 거는 팀들이 잘했다. 잘 됐다고 봅니다. 또 윤동희 선수도 2할 때 초중반에 갇혀 있고요. 네. 또 김원중 선수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파이어볼로로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두 선수에 대해서? 뭐 윤동희는 지금 이제 2할 4푼 7리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48위까지 올라왔는데 윤동희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그 항저우 대회랑 네. 또 APBC 에이션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그 챔피언십에 나가서 네. 잘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게 보면 조금 방심했던 게 아닌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 아. 이래서 동계훈련을 더 빡세게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상무에 지원했다가 떨어졌거든요. 윤동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오기와 위기감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 작년에 잘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항저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네. 병역 면제가 됐잖아요. 네, 병역 면제됐잖아요. 병역 면제가 됐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안심한 것이 올해를 그렇게 맞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원중 선수는 어때요? 김원중 선수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저는 더 참 나아질까요? 이 선수는 어떤 때는 정말 지나치게 멋지게 잘 던집니다. 정말 아주 확 쓸어버리는데 네. 어떤 때는 보면 김원중 선수는 특징이 있어요. 좀 안 좋을 때는 나오자마자 꼭 첫 타자에게 안타를 맞아요. 김원중 선수가 예, 꼭 주로 센터 앞에 떨어진 안타를 잘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온 볼도 던지고 뭐 거기서 이제 폭투 한번 나오고 뭐 이래가면서 하다 보면은 뭐 말루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주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지난번에도 뭐 2번인가 그 이길 때도 보면은 그 김원중답지 않게 말루채까지 써가면서 참 궁색하게 이겼지 않습니까? 아. 고위 사구까지 내가면서 네네. 그 아주 운 좋게 이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저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 물론 뭐 참 잘하는 선수지만은 우선 멘탈의 무슨 이 강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종이 너무 좀 단조롭지 않나. 네. 그 포크볼하고 그냥 패스트볼하고 이게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이제 노련한 타자들은 대충 읽고 커맨드가 조금 벗어난다든지 하면은 집중적으로 난타당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윤동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훈련량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제 김태형 감독 앞에서 어필하려고 오버 트레이닝을 오히려 더 많이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메이저리그에도 도전해 볼 만한 능력을 지닌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윤동희 선수는요. 네. 예, 그 뭐 이정우도 갔는데 앞으로 그 뭐 여러 가지 그 스포츠맨으로서 체격도 좋고 또 마스크도 괜찮고 생활 태도도 괜찮기 때문에 뭐 롯데 간판 스타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도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로 크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선수만 더 짚어보죠. 이 투타의 이도류로 주목받던 전미르 선수는 일단 투구에 집중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예.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긴 한데 한국의 오타니 이 전미르의 가능성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이도류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네. 이도류는 이제 그 일본의 검성이라고 불리우는 미야모토 무사시. 이 선수가 오른팔에는 긴 칼, 왼손에는 그보다 조금 작은 칼을 쓴 그것을 이제 일본 애들이 이도류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에서 투타를 겸하는 선수를 이제 이도류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좀 한국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표현 자체를 예. 그 우리 우리나라 좀 많이 쓰긴 합니다. 예, 종족 반일주의를 좋아하는 그 기자들이 왜 굳이
일본어를 따라가느냐. 이게 니토류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어 니토류라고 발음을 하는데 네네. 이거를 뭐 투타 겸업이라든지 투타 겸직, 투타 병행 아 그렇게 또 바꿀 필요는 있겠다. 미국식으로 하면 투웨이 베이스볼 플레이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한 사람이 이도류 하니까 전부 이도류를 왜 따라가는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어쩌서 투수에 쿠세가 발견됐다. 그래서 두드려 맞는다. 쿠세가 버릇, 습관 이거거든요. 그 우리말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선수의 투구 습관이 발견됐다. 이러면 될 건데 한 사람이 쿠세 옛날에 그 일본인 코치가 한두 명 왔을 때 이 네. 사람들이 뭐 저 선수가 쿠세가 발견됐다. 이러니까 뭐 쿠세가 대단한 야구 용어인 양 떠드는데 일본 가면은 그냥 버릇입니다. 버릇.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를 기자들이 좀 머리를 써가지고 쿠세를 쓰지 말고 버릇 습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조선에 삽니까? 대한민국 4번 타자, 그렇죠. 한반도의 4번 타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맞네요. 한국의 4번 타자.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하면은 네. 조선인민공화국 이북이 자꾸 생각이 나요. 북한이 아주 기분이 생각나세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안 고치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 왜 우완히 쏠림 현상으로 가느냐. 그래서 창조력 많은 우리 한국 똑똑한 기자들이 네. 좀 이런 것도 고쳤으면 좋겠어요. 잘 개성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더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뭐 일단 모든 매스컴에서 이도류라고 하니까 네네. 또 저기 청취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미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투타 겸업은 안 좋다고 봅니다. 안 좋다. 예. 왜냐하면 부상의 우려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아주 많습니다. 쓰는 근육이 다르고 오. 다른 선수의 2배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휴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망치면 다른 것까지 망칠 가능성이 많아요. 야구 심리적으로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옛날부터 투타에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 왕정치 오사다로 이 선수도 와세다 실고 다니면서 4번 타자의 왼손 에이스였습니다. 우리 장훈 선수 유명한 일본의 하리모토 이사오 이 선수도 투수에다가 나니와 상고를 다닐 때 왼손 투수의 4번 타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잘한다는 그 추강 대엽 있지 않습니까? 추신수도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 3, 4번 치면서 투수였죠. 에이스였지 않습니까? 네. 이대호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 강정호도 잘했어요. 투수도 했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나승현이가 광주일고의 에이스였지만은 투타에다가 걔는 3루수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김봉현이라고 있었어요. 김봉현. 옛날 연세대학교 4번 타자에 한국 대표팀 4번을 쳤는데 그래요. 이 선수도 투수에 4번 타자를 했거든요. 네. 1루수도 했고 김재박이라고 또 LG 감독 한 분. 이분도 투수에 3번 타자 유격수까지 봤고요. 국제대회에서도 투수로 나가서 대활약을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시합할 때 거의 뭐 아주 잘 던졌어요. 또 김성환이라고 네. 그 기아 혜태 타이거즈에서 감독까지 했지만 이 선수도 4번 타자에 1루수도 했고 투수도 했습니다. 많구나. 많아요. 이승엽 했죠. 추신수 그랬죠. 이대호 했죠. 강정호 했죠. 대다수 고등학교 슬러거들이 거의 다 투수의 4번 타자들이 많아요. 야구 선수가 제일 야구 센스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미래의 성공 조건을 볼 때 네. 그 오타니 쇼헤이 같은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은 야구의 신이 만들어낸 정말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금 벌써 미국에서도 거의 타격도 최상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처음에 좀 엄청 잘하던데. 예, 그래서 전미르가 성공하려면 이 정도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 보여줬던 투타 정도의 실력 갖고는 투타 겸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정도 실력되는 사람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프로 1군에서 1군 시합에서 타격하는 전미래의 모습을 보면 네.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겠지만은 그걸 안 봤지 않습니까? 안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 생각은 지금 투수로서 상당히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전미르는 지금 롯데자이언츠 현재 판에서는 김원중과 더블 스토퍼를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원중 선수랑도 할 수 있다는 비등한 거죠. 그렇죠. 스토퍼 위치에 예. 올라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네, 난 그리 봅니다. 오. 물론 전미르 선수도 이제 한 두세 번 돌면은 네. 타팀 타자들이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배짱 하나는 타고난 선수입니다. 그래 보여요. 이 선수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던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수를 잘 키우면은 우리 그 김원중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김원중 선수가 나와서 부조로 막 두들겨 맞을 때 네. 얼마든지 마무리 투수로서 마무리 역할을 투수를 잘할 쓸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이 선수는 네. 투수로서 확실히 성공하고 자리 잡은 후에 그리고 나서 타격을 한번 도전해는 본 것도 좋지. 그럼 지금 일단 투수로 그렇죠. 집중해라. 아니 어차피 누구나 다 뭐 타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타자를 했으면 2할 8푼에 홈런 한 15개나 20개 이상 정도는 쳐줘야 그게 존재감이 있고 가치가 있지. 네. 타자하면서 2할 3, 4푼 치면은 그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던지는 것도 투수도 마찬가지죠. 선발 투수 나오면 10승 이상은 던져야 되는데 10승 이상도 못 던지고 또 뭐 세이브로 나오면 20승 정도는 올려야 돼. 세이브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비실거릴 바에야 그 뭐 투타 겸업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라 이거죠. 그렇죠. 저는 뭐 전미르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뭐라 하나라도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된다. 베이브루스 같은 선수 대타자도 처음에는 투수로서 데뷔했거든요. 그 투수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타격해 보니까 잘 맞거든요. 그 타자를 가지고 더 이름을 날렸지 않습니까? 날렸죠. 전미르도 마찬가지죠. 투수를 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타격을 해서 성공하면은 뭐 제2의 이대호가 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정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부산에 있는 이 전미르 선수의 미래는 밝다. 대신에 현재로서는 집중해라. 예, 매우 밝습니다. 투수에 집중해라. 우선 멘탈이 너무 좋고요. 맞아, 멘탈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답지 않은 그런 거의 원숙한 너클 커브라든지 또 스피드볼도 페스트볼도 좋고요.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거기다 하나 정도 더 뭐 슬라이더라든지 또 다른 구질을 더 하나 가미시키면은 더 좋은 투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시간이 지난 이슈긴 한데 네. ABS 판정 오심 그리고 은폐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와 이 별개로 네. ABS 판정 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예, 예. 이대로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뭐 오토매틱 베이스볼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인데요. 네. 이게 이제 결국 AI하고 컴퓨터 비전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결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추적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추적해서 한 건데 이게 처음 단계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ABS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 예, 왜냐하면 사람 눈보다는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이 감정 싸움이 안 일어나거든요. 주심이 이걸 하면은 타자랑 서로 생각이 맞아요. 다르니까. 그래서 막 시간 끌리고 그렇죠. 싸우고. 감정 싸움도 되고 하는데 이건 AI가 결정했으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이제 보완을 하면서 네. 1년, 2년을 하면서 보완이 돼야 되고 또 지난번처럼 그 이민호 심판이 그 뭐 야 우리 뭐 볼로 들은 걸로 하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려면은 네. 차라리 그 심판 4명이다 이 리시버를 꼽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바로 전광판에 스트라이크 볼 이게 딱딱 떠주면은 간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매력은 없죠. 그 주심이 콜하는 거하고 전광판에 뜨는 거하고는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는 왜 안 들렸는지 또 왜 그 볼을 스트라이크라고 했는지 볼하고 스트라이크하고는 음절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 여성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런데 네. 볼은 한 음절이고 그렇죠. 스트라이크는 네, 몇 음절입니까? 네 음절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걸 착각을 합니까? 5음절이네요. 예. 네.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닌 다음에 그렇게 일부러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네. 뭐 순간 안 들렸다든지 뭐 이러면 솔직하게 안 들렸다면 될 걸. 그걸 이제 속이려고 했던 예, 그게 이제 지점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문제죠. 네. 예, 예. 그런 건 없어져야겠죠. 그런 행동은 안 좋죠. 음.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ABS의 이 시스템은 쭉 가야 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이 네. 만든 AI에 종속되는 것 같아서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은 어쩔 수 없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지배받고 AI 지배받고 이제 AI가 전부 우리에게 명령할 겁니다. 전쟁도 AI가 지략을 짜주고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뭐 슬픈 비극이라고 봐야죠 이게. 알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송정규의 야구 직설 지금까지 송정규 전 우승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